10단원, 11단원 이렇게 굉장히 많은 단원을 1시간 동안 빠르게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챕터 10 하기 시작했는데 10단원은 랜덤 워크, 그 다음 기타 응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1에서는 랜덤 워크에 대해서 먼저 했었는데, 랜덤 워크에서 가장 기본은 원 디멘셔널 랜덤 워크라고 했죠. 어떻게 하는 거라고 했죠? 수직선을 그어놓고 어떤 오리진을 정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베르누이 트라이얼을 하는 거죠. 인디펜던트하게. 그래서 왼쪽으로 P의 확률, 오른쪽으로 한 칸을 1-P의 확률로 움직이도록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매번 던질 때마다 이제 한쪽 왼쪽으로 가든가 한 칸 오른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것을 고등학교 때나 아니면 학부 때 이럴 때는 그냥 어떤 n번 내가 그런 시행을 했을 때 나의 기대되는 위치가 어디냐, 그것의 확률 분포 또는 평균 분산 이런 것을 배웠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랜덤 프로세스로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랜덤 프로세스로 보면 처음에 이제 타임 제로에서 오리진에 있다가 타임이 1, 2, 3, 4 이렇게 쭉 감에 따라서 이제 서로 다른 위치로 가게 되는데, 우리가 유닛 단위를 자연수, 정수로 다 잡으면 처음에 시작해서 반드시 어떤 이 지점이나 이 지점으로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샘플 패스가 이렇게 형성됐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또 내려가거나 올라가고 그 자리에 있는 경우는 없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제로 크로싱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 이렇게 되면 얘는 크로싱이 아니에요. 터치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요건 이제 어떤 샘플 패스 하나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굉장히 다양한 샘플 패스들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discrete time, discrete random process겠죠. 맞습니까? 네. 타임이 카운터블하고 나올 수 있는 아웃컴도 매 n에서 정해져 있죠. 예를 들면 이것을 x of n 이렇게 잡아도 되잖아요. 랜덤 프로세스로. 자, 이것이 이제 원 디멘셔널 랜덤 워크고, 이것을 당연히 투 디멘션으로도 확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오리진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좌우로 상하로 움직일 수 있는데 확률을 어사인할 수 있죠. 이렇게 어사인할 때는 예를 들면 이쪽을 P1, P2, P3, 그 다음 이쪽을 1-P1 빼기 P2 빼기 P3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극단적으로는 다 동일한 확률로 4분의 1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것도 어때요? 투 디멘셔널 인데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x의 n, y의 n 이렇게 되어 있는 벡터 밸류드 랜덤 프로세스. 자, 디스크리트 타임이고 각각은 또 디스크리트 하겠죠. 이런 랜덤 프로세스로 볼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샘플 패스가 생기겠죠. 예를 들면 여기서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왔다가 일로 갔다가 이렇게, 맞습니까? 이런 수없이 많은 또 샘플 패스들을 가질 수 있어요. 이런 것이 이제 랜덤 워크고,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하는데 이 간격을 이제 continuous time 축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얘가 아주 컨티뉴어스한 샘플 패스를 가질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바꾸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물리적으로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타임인데 여기서 베르누이 트라이얼을 하는 간격을 굉장히 좁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눈 깜짝 사이에 여러 번 트라이얼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움직이는 간격을 굉장히 작게 해요. 그러면 우리의 직관이 말하는 건 뭐냐면 소위 말해서 눈을 가늘게 뜨고 이렇게 보면 이 패스가 부드럽게 보이죠. 마치 우리가 전류라는 것, 전자의 흐름들이잖아요. 어떤 한 지점에서의 전류, 그러면 그 지점을 통과하는 전자의 수와 관련이 있죠, 전류가. 근데 그것은 어때요?
엄밀히 얘기하면 정확한 위치도 나오지 않고 정확한 위치를 안다고 하더라도 어때요? discrete random process죠. continuous time discrete random process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걸 미분하고 막 이런다는 얘기는 또 눈을 이렇게 가늘게 뜨고 그렇죠? 타임 레졸루션을 좀 코어스하게 봐가지고 부드러운 커브로 보겠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랜덤 워크에서 나중에 위너 프로세스로 가는 과정이 있어요. 위너 프로세스가 섹션 10의 1에 있는데 바로 그러한 프로세스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이 간격을 줄인다 하더라도 각각의 샘플 패스는 어때요? 어떤 레졸루션을 작게 한 상태에서도 어떤 컨티뉴어스한 펑션이라고 보기는 매우 어렵죠. 맞습니까? 마치 우리가 어때요?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이 있어요. 그런데 적당히 스케일을 해요. 스퀘어 루트 n으로. 그래서 CDF를 그리면 어때요? CDF 자체는 사실 점프 디스컨티뉴어티가 있지만 그것도 이렇게 눈을 가늘게 뜨고 보면 어때요? 가우시안 CDF랑 비슷해지죠. 그게 가우시안 어프락시메이션 투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충분히 큰 스퀘어 루트 n으로 나눈다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이 CDF가 점프 디스컨티뉴어티가 있는 펑션이기 때문에 결코 스무드한 펑션은 아니죠. 하지만 극한을 생각하면 컨버지 한다고 볼 수 있는 물론 캐릭터리스틱 펑션이긴 한데 스무드한 펑션이 존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중에 여러분이 책을 보면 알겠지만 이 위너 프로세스 말할 때도 이런 것의 극한인데 어떻게 하냐면 얘와 확률적으로 사실상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 어떤 프로세스가 존재한다 뭐 이런 말을 해요. 스무드한 샘플 패스를 갖는. 그래서 심지어 미분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런 거 미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막 꺾이는 점들이 있는데 네. 그래서 위너 프로세스는 그런 좀 이론들을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등가인 스무드한 샘플 패스를 갖는 프로세스가 존재한다.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말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브라우니안 모션이었어요. 브라우니안 모션은 뭐 예를 들어서 수면 같은데 이렇게 서스펜드 이렇게 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입자가 작은 입자가 그 물을 이루고 있는 분자들이 서멀 지터 때문에 생기는 이런 힘의 가함 랜덤하게 막 부딪히는데 그래서 얘가 막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처음에 굉장히 신기했대요. 그냥 물에다가 그냥 뭐 예를 들면은 뭐 유기물이긴 하지만 조그만 꽃 가루 같은 거니까 그랬더니 막 살아있는 것처럼 막 얘가 움직이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뉴트니안 미케닉스에서는 어때요? 두면 있어야죠 거기에. 근데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놀랍게도 이제 그 전에 물론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그걸 관찰하고 대충 설명을 했는데 아인슈타인이 수학적으로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랜덤 프로세스에 등장하는 거예요. 랜덤 프로세스 티어리에.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뭐였죠? 브라운 운동에 대한 기술을 해가지고 아주 또 인정을 받고 있고 반도체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디퓨전, 확산이라고 하죠. 그 이퀘이션을 아인슈타인 이퀘이션 뭐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브라운 운동에도 기여를 했는데 브라운 운동은 이렇게 보면 돼요. 어떤 미분 방정식이 있는데 보면 외부에서 이제 분자들이 충돌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예를 들면 위너 프로세스가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 패스가 이제 나오겠죠. 그 패스를 샘플 패스로 갖는 랜덤 프로세스를 브라우니안 모션이 주는 생성하는 랜덤 프로세스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파송 포인트, 그 다음에 파송 어라이벌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었죠. 일반적인 어라이벌 프로세스가 있는데 파송 어라이벌 프로세스는 파송 포인트 프로세스로부터 유도된 continuous time discrete random 프로세스가 되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봤지만 콜모그로프의 익스텐션 디어렘 가지고 굉장히 간단하게 몇 가지 조건만 주면 인디펜던트 인크리먼트고 뭐 시간 내에 어느 어라이벌 수는 파송 디스트리뷰션을 갖는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했더니 풀 캐릭터라이제이션이 되는 아주 흥미로운 그런 랜덤 프로세스였어요.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RF 서킷 하시는 분들은 많이 하는데 우리가 통신 소자 같은 게 있을 때 보면은 걔의 어떤 그 리지스티브 컴포넌트가
노이즈 소스다고 가정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백그라운드 가우시안 노이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통신할 때. 걔가 어디서 오겠어요? 물론 카스믹 웨이 이런 것도 있죠.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앰플리파이어 안에 있는 앰플리파이어나 안테나 안에 있는 일렉트론이 서멀 지터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너무 많이 증폭해서 우리가 관찰하기 때문에 보이는 결과이거든요. 그러면 그 서멀 지터링으로 생기는 노이즈는 과연 어떻게 해서 파워 스펙트럼이 결정되겠냐는 거예요. 그 파워 스펙트럼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게 또 나와요. 이런 게. 위너 프로세스 이런 게 또 등장을 해요. 그 부분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지현 사람 빨리 자소해요. 네. 자, 그 부분은 그래서 넘어가고 섹션 10의 3인데 이게 이제 모듈레이션이에요. 모듈레이션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했듯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continuous time, real valued random process는 이게 continuous time, real band pass예요. 얘는 continuous time, complex random process고 base band 이렇게 됐을 때 어떤 carrier frequency FC를 선정하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통신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식 중에 하나죠. 우리는 이렇게 해놓고 이 섹션 10.3에서 하는 것은 뭐냐면 가정을 이렇게 써요. 만약에 x of t가 ysen stationary면 그것의 컴플렉스 엔벨로프는 어떤 프로퍼티를 갖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에 대해서는 통신 시간에도 배울 거고 그 다음에 또 제가 홍보를 약간 했듯이 뭐 변복조와 전력 스펙트럼이라는 과목 또는 어드밴스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이런 과목에서 어떤 컨시퀀스가 있는지가 줄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비록 여기서는 섹션 하나로 설명되어 있지만 이것 자체가 한 과목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한참 동안 설명을 요한다. 이 정도만 지금 여기서 알아두면 되겠고 그래서 여러분은 뭐예요? 통신을 전공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뭔가 리서치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여기 관련된 게 이렇게 보이면 아 예전에 확률 수업 들을 때 그런 말이 있었지. 어딘가 무슨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찾아서 공부해도 되고 저 모르면 이제 저를 찾아와도 되겠어요. 그래서 아 저거 좀 자세히 알고 싶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서 리얼 파트를 XC라고 하고 이미지너리 파트를 XS라고 하면 이제 얘와 얘 두 개의 프로세스는 리얼이고 베이스밴드 프로세스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이렇게 되죠. 얘들을 써서 x of t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러면 이렇게 나타내죠. xc of t의 cosine 2pi fct 마이너스 xs of t의 sin 2pi fct. 그래서 xc와 xs를 각각 in phase component, quadrature component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곱해진 자체를 in phase, 얘를 quadrature phase component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자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알고 싶은 건 이거예요. 얘가 ysen stationary니까 얘 오토코릴레이션, 민 오토코릴레이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파워 스펙트럼 그것과 이 두 랜덤 프로세스인 민 오토코릴레이션, 크로스 코릴레이션 그 다음에 파워 스펙트럼,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 어떻게 될 것이냐 궁금할 수 있죠. 물론 여기서는 이제 transmitted desired signal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것은 언제 제일 중요하냐면 저 x가 밴드 패스 노이즈일 때, 가우시안 노이즈일 때 우리가 통신 시스템의 에러 확률 이런 걸 구할 때 그냥 간단하게 디스크릿 타임이나 벡터 모델로 하면 간단하긴 하지만 실제로 엄밀하게 하려면은 얘를 다 파워 스펙트럼 이런 걸로 해서 정의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결과가 있거든요. 단지 이 컴플렉스 베이스밴드 랜덤 프로세스가 만족하는 조건뿐만 아니라 이 두 리얼 베이스밴드 프로세스가 만족하는 조건들이 쭉 있어요. 타임 도메인상에서,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그것도 이 과목에서는 하지 않고 다른 변복조와 전력 스펙트럼 거기서 주로 다루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x of t가
얘가 Ysense Cyclostationary인데 사이클 피리어드가 T예요. 그리고 세타는 유니폼이고, 예를 들면 제로, 요 캐피탈 T에서 유니폼해요. 그러면 또 흥미로운 게 뭐 Y of T가 Ysense Stationary하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 섹션이죠, 참. 네, 사이클로스테이셔너리티 할 때.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말했지만 나중에 프로이키스 책에 보면 디지털 통신 시스템의 이제 변복조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오토 코릴레이션을 구하면 이게 타우만의 함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에버리지를 해요. 이렇게. 그러면 Ysense 스테이셔너리 바뀌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후리에 트랜스포하면 파워 스펙트럼이 나오겠죠. 이제 그렇게 접근하는데 보면 왜 에버리지를 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랜덤 프로세스의 파워 스펙트럼을 구하려면 먼저 오토 코릴레이션을 구하죠. 그러면 T 타우의 함수로 나타나죠. R sub XX T 플러스 타우, T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거를? T에 대해서 타임 에버리지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 사이클로스테이셔너리일 때는 T에 대해서 피리어딕 함수예요. 주기 함수의 타임 에버리지는 전체를 에버리지 할 필요 없이 한 주기만 에버리지 하면 되잖아요. 그 한 주기 에버리지 하는 게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세타를 유니폼으로 놓고 이렇게 에버리지해서 새로운 프로세스 만드는 거랑 수학적으로 보면 동일해요. 오토 코릴레이션을 구할 때. 그래서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여러분이 지금은 제가 이제 시험에도 안 나오고 그냥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들어놓다가 나중에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 설명이 잘 없어요. 그게 왜 그렇게 하는지. 그럼 또 찾아와요. 찾아와서 이거 다시 설명해 달라 그러면 제가 기쁜 마음으로 한 10분짜리 버전으로 설명해 줄 테니까 어쨌든 기억을 해 놓으세요.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이 귀동량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랜덤 프로세스가 예를 들면 컴플렉스 베이스밴드에서 뭐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뭐 QPSK 시그널 같은 거죠. 이게 QPSK 심볼이고 이게 트랜스밋 펄스 이렇게 되면 여기서 X of T는 당연히 real part of QPSK 시그널 up converted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파워 스펙트럼이 어떻게 되느냐?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컴플렉스 베이스밴드 시그널의 즉 컴플렉스 엔벨롭 시그널의 파워 스펙트럼을 오른쪽으로 FC 이동하고 플립을 한 다음에 왼쪽으로 FC 이동한 게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컴플렉스 엔벨로프의 파워 스펙트럼이 심볼 트랜스미션 레이트에다가 데이터의 파워 스펙트럼에다가 중요한 게 T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곱하기 트랜스밋 펄스의 에너지 스펙트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런 디지털리 모듈레이티드 시그널의 파워 스펙트럼은 단지 트랜스밋 펄스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데이터 시퀀스의 오토 코릴레이션도 파워 스펙트럼이죠. 데이터 시퀀스의 파워 스펙트럼도 당연히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물론 가정은 얘가 뭐 Ysense 스테이셔너리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가정을 하겠어요. 저게 Ysense 스테이셔너리가 아니면 아주 복잡한 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혹시 그런 상황에 부닥치면 뭐 도저히 찾아도 잘 모르겠고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네, 찾아오세요. 네,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사이클로스테이셔너리티 자체가 695M이라고 해서 이번 학기에 개설된 한 학기짜리 특론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큰 주제예요. 참고로 오늘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섹션 하나가 뭐 과목 하나 또는 책 이만한 거 하나 이런 식이에요. 다. 좀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스펙트럴 에스티메이션 나오거든요. 뭐 이만한 책이 있어요. 네, 그것만으로도. 예를 들면 그 중에서 레이더 관련된 거를 김경태 교수님께서 한 학기 가르치세요. 그런 식이에요. 다. 자, 그 다음에 책을 펴놓고 찾아가면서 하세요. 섹션 10에 오는 밴드 리미티드 processes and
샘플링 디어렘이에요. 아마 지난 시간에 여기 말았던 것 같은데. 자, X of T가 예를 들면 밴드 리미티드예요. 만약에 X가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얘를 유니폼 샘플링 된 버전으로 나타낼 수가 있었어요. 밴드위스가 어디 있죠? 네, 잠깐만요. 나이키스트 레이트라고 하면 이렇게 돼야 될 거예요. 네, 이렇게 되죠.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그리면 B 마이너스 B 되니까 나이키스트 레이트가 2B가 되죠. 여러분이 알듯이. 그래서 매 1/2B마다 샘플링을 한 거예요. X를. 그 다음에 이것은 밴드위스가 B인 싱크 펑션으로 인터폴레이션 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쓸 수 없어요. 랜덤 프로세스일 때는. 랜덤 프로세스일 때는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찾아보면 where the equality is in the mean square sense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 두 개가 그냥 같은 게 아니라 어떻다는 거예요? 여기 극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n이 뭐 마이너스 캐피탈 ns 플러스 캐피탈 n까지 한 다음에 얘랑 빼요. 그것을 절대값의 제곱의 기대값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게 mean square convergence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어떻게 쓰냐면은 이걸 아예 .i.m limit in the mean이에요. 그 mean square sense라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도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그 극한이 나와 있는데 L.I.m 이렇게 나오면 여기는 아마 점을 안 붙였던 것 같아요. 네. 붙였나? 갑자기 자신이 없어졌어요. 네. 보면 오타가 아니라 알겠어요? Limit in the mean 이런 거예요. 알겠어요? 그냥 극한이 아니에요. 그리고 틀림없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오른쪽에 어떤 랜덤 퀀터티가 들어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그냥 컨버전스랑 다르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샘플링 디어렘은 랜덤 프로세스의 샘플링 디어렘은 나이키스트 샘플링 디어렘이라고 하지 않고 셔넌 나이키스트, 셔넌, 그다음에 다른 사람 붙여서 콘틸리에프, 몰라요 저도 이름, 샘플링 디어렘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이키스트는 디터미니스틱이고 파이나이트 에너지 시그널에 대해서 보인 것이고 셔넌은 그것을 응용해서 컨티뉴어스 타임 밴드 리미티드 채널의 커패서티를 구할 때 이런 거를 써서 컨티뉴어스 타임 채널을 디스크리트 타임 채널로 바꾼 다음에 디스크리트 타임 채널의 커패서티 구하는 식으로부터 거꾸로 컨티뉴어스 타임 채널의 커패서티를 구해요. 그래서 셔넌 나이키스트 샘플링 디어렘이라고 한다는 걸 잊지 말고, 그 다음에 10의 6이 있는데 10의 6은 이제 디터미니스틱 시그널 책을 보세요. 그래서 제목에다 표시를 해놓든가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즈 인 노이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오브저베이션이 어떤 디터미니스틱 시그널 더하기 노이즈 이렇게 돼요. 물론 이제 엄밀히 말하면 보통 어떻게 되냐면 이 S가 어떤 세타의 함수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family of 디터미니스틱 시그널들이 있어요. 세타가 예를 들면 딜레이를 나타내는 파라미터일 수도 있고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시그널을 보내요. 물결파를. 그럼 멀리 있으면 어때요? 그 시그널이 얘가 예를 들어서 거리라고 하면 이 수신된 시그널은 어떤 딜레이도 있을 거고 어테뉴에이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간단하게 이렇게 나타냈을 때 얘는 어때요? 요 패밀리가 알려져 있어요.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이. 얘는 랜덤 프로세스고 이런 경우를 통신할 때 굉장히 많이 보게 돼요. 에스티메이션 디텍션 시간에도 EC645 다음 학기에 할 시간에도 저런 오브저베이션 모델을 매우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오브저베이션으로부터 이 세타를 추정해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걸 이제 에스티메이션 프로블럼 중에 하나죠. 그런 게. 그런데 여기서는 이것보다 더 단순한 걸 해요. 어떻게 되냐면 그냥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이 그냥 있고 노이즈예요. 여러분이 그럼 이거 뭐 해? 이거 뭐 알고 있는데 이게 뭔지 알고 있고 이거 노이즈면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걸 다루기 위해서는 아니고 주로 요 앞에 우리 통신하는 사람들처럼 unknown 심볼이 있는데 이 unknown 심볼을 디텍트하기 위해서 알아내기 위해서 추정하기 위해서 요 받은 시그널을 한번 가공을 해서 스칼라로 바꿔요. 이건 continuous time 시그널이잖아요. 이거를 하나의 스칼라로 바꾸는데 바꿨을 때 시그널 to noise power ratio SNR이라고 하죠. 파워는 빼버리고 그냥 시그널 to noise ratio를 맥시마이즈하는 수신기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문제를 푸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매치드 필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치드 필터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수신 시그널이 있고 내가 여기서 어떤 W over 마이너스 T 컨주깃을 곱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예를 들면 어떤 T0에서 샘플링을 해요. 그래서 이걸 Z라고 하고 얘를 스칼라 Z라고 합시다. 이렇게 하면 Y가 S of T 더하기 N of T일 때 그리고 N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뭐 Y센 스테이셔너리 노이즈라고 놓을 때도 있지만 주로 제로민 그냥 제로민 뭐 세컨 오더 즉 파이나이트 파워인 랜덤 프로세스다 뭐 이렇게 잡거든요. Y센 스테이셔너리일 수도 있고 화이트일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알고 싶은 건 뭐냐면 Z에서 SNR 맥시마이징 하는 W of T를 찾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이거를 매치드 필터라고 하거든요. T0에서 샘플링 했을 때 SNR이 맥시마이즈 되는 W를 찾는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N of T가 화이트일 때 화이트 노이즈면 W of T는 S of T 마이너스 T0가 돼요. 잠깐만요. T0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플러스 T0인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얘를 대입해서 코릴레이션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Z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S죠. 잠깐만요. 해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 네. 이게 뭘 뜻하느냐면은 요 Y를 다시 이걸로 써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즉 어떻게 되냐면 이 필터를 통과한 시그널을 T0에서 샘플링한 게 effectively는 어떻게 되냐면 desired 시그널은 매그니튜드 스퀘어가 나타나도록 해주는 거예요. 네. W 마이너스 T의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이다. 네, 그러니까 얘를 대입을 하면 요게 마이너스일 거예요. 네, 소리. 맨날 헷갈려요.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네. 이게 플러스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T0라서. 네. 자, 그래서 어쨌거나 W의 역할은 뭐냐면 샘플링 딱 했을 때 desired 시그널이 에너지가 딱 튀어나오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벡터라고 해보세요.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이 아니라. 그래서 1, 2, 3 이렇게 되면 매치드 필터는 어떻게 됐어요? 1칸주깃, 2칸주깃, 3칸주깃을 곱해서 제너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게 매치드 필터고 여러분이 이건 통신 시간에 또 할 거예요.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게 N이 화이트가 아닐 때가 있어요. 화이트가 아니고 Y센 스테이셔너리일 때가 있고 또 아닐 때가 있거든요. 근데 난 화이트인데 여전히 Y센 스테이셔너리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일 간단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파워 스펙트럼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화이트닝을 해요. 들어오면 여기서 즉
노이즈 파워 스펙트럼의 스퀘어 루트를 취해서 분의 1한 것을 프리퀀시 리스판스로 갖는 LTI 필터를 먼저 달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의 노이즈 컴포넌트는 파워 스펙트럼이 어떻게 되죠? S 서브 NN 오버 F죠. 그러면 그것의 출력은 어떻게 돼요? 입력 파워 스펙트럼 곱하기 얘의 매그니튜드 스퀘어인데 그럼 어떻게 돼요? 노이즈의 파워 스펙트럼이 캔슬이 되면서 플랫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화이트닝 필터라고 해요. 화이트닝 필터.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뭐가 나오죠? 어떤 y tilde가 나오는데 이것은 s tilde, n tilde 이렇게 될 거고 이제는 어떻게 돼요? 화이트닝을 했으니까 노이즈가 화이트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매치드 필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s tilde of t에 매칭된 거죠. 그래서 만약 여기서 제로에서 샘플링 할 때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셔를 맥시마이즈 하고 싶으면 여기 어떤 필터를 쓰면 돼요? 임펄스 리스판스가 s tilde of 마이너스 t 칸죽이 있었으면 되죠. 그러면 제로에서 샘플링 하면 딱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이렇게 하고 여기서 샘플 at 제로 하면 이게 매치드 필터가 되죠. 그러니까 아까는 여기를 t0로 했잖아요. 여기서는 t0를 편해서 제로로 한번 잡아봤어요. 그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매치드 필터 디얼이고 지금 여기서 화이트 노이즈일 때 사실은 화이트면서 Y 센스테이셔널일 거예요. 엄밀하게 하면 화이트 and Y 센스테이셔널이고 두 번째는 화이트는 아닌데 Y 센스테이셔널일 때 그럼 이제 이것을 점점 복잡하게 제너럴라이즈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단지 그냥 화이트도 아니고 Y 센스 사이클로스테이셔널일 때 뭐 이런 게 있어요. 나중에 보면 이런 경우도 할 수 있고 여러분이 줄줄이 이제 다양한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여기서는 다루지 않지만 여러분이 에스티메이션 디텍션 시간에 할 텐데 이 오브저베이션이 파이나이트 타임일 때가 있어요. 지금은 전체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떤 일정한 구간을 딱 볼 때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그 다음에 얘기할 KL 익스펜션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또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아마 제목에 이렇게 될 거예요. 후리에 잠깐만요. 후리에 어디 있어요? 네, 11에 3에 나오는데 11에 3 가서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뭐 섹션 10에 6까지 했고 10에 7은 뭐냐면 여기 보면 바이 스펙트라라고 돼 있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랜덤 프로세스가 하나 있으면 걔를 두 군데서 샘플링해서 오토코릴레이션 구해서 뭐 스펙트럼 구하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세 군데서 샘플링해서 익스펙테이션 한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하죠. 그랬을 때 우연히도 세 개니까 하나를 기준으로 하면 나머지 두 개가 디퍼런스로 나오는 프로퍼티들을 갖는 랜덤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디퍼런스가 두 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후리에 트랜스폼을 하면 투 디멘셔널 어떤 스펙트라가 나오는데 그것을 여기서 바이 스펙트라라고 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시스템 아이덴티피케이션 하는데 쓰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참고로 시스템 아이덴티피케이션은 이런 거예요. 제가 대학 2학년 때 이런 그 회로 이런 마지막이 파이널 시험 이거예요. 실기 시험. 이렇게 RLC 같은 걸 막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박스에 넣어놓고는 우리는 이제 계측을 해가지고 입출력을 얘가 임피던스 얼마짜리냐 그러니까 그려내는 거예요. 이퀴버런트 한 서킷을. 결국 시스템을 알아내는 거죠. 시스템을 아이덴티파이 하는 거잖아요. 너 누구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시스템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해요. 제어 쪽에서 많이 쓰였고 우리가 예를 들면 채널을 에스티메이션 하려는 거 있잖아요. 통신 채널. 프리앰블 같은데 파일럿을 보내서 관찰한 다음에 채널의 뭐 프리퀀시 리스판스를 알아서 피드백 해주면 트랜스미터가 거기에 맞춰서 뭐 빔 포밍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도 다 일종의 시스템 아이덴티피케이션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채널을 에스티메이션 할 때는 언서튼티 같은 게 있는데 여기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시스템 아이덴티피케이션 하는데도 뭐 쓰는 게 있다 이렇게 돼요. 자, 이제 그러면 또 다른 챕터로 넘어갑시다. 챕터 11에서는 이제
제목이 스펙트럴 리프레젠테이션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자체가 이제 교과목 하나라고 제가 좀 전에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스펙트럴 그렇죠. 스펙트럴 리프레젠테이션과 챕터 12에 있는 스펙트럴 에스티메이션 이게 한 덩어리라고 보면은 거의 맞아요. 그래서 뭐 스펙트럴 어널리시스 이런 건데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다른 과목이든 여기든 우리가 핸드폰으로 매번 통화를 할 때마다 벌어지는 일이 뭐라고 했죠? 여러분이 말을 하면 여러분 음성을 이렇게 쫙 샘플링을 한 다음에 세그멘테이션을 해요. 그러면 세그멘테이션 한다는 것은 자르는 거죠. 적당한 몇백 밀리세컨드 정도예요. 자르고 나면 그 안에서는 자세히 보면 굉장히 주기함수처럼 보이는데 반드시 주기함수는 아닌 그런 게 나와요. 주기함수 같은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 두 개로 분리를 해요. 하나는 시스템의 인풋, 하나는 시스템.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아니 아웃풋을 어떤 걸 내는 시스템과 임펄스 리스폰스의 표현은 무한히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걸 찾냐면 사람 목소리가 만들어지는 원리에 맞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여기 딱 대보면 떨고 있죠. 뭐예요? 폐 근처에 있는 근육이 어때요?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쉬는데 내쉴 때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보컬 코드라고 해서 성대라고 하죠. 이렇게 막이 있어요. 파이프에 막이 있는데 얘가 우리가 높은 소리를 낼 때는 어떻게 하죠? 경직돼요. 그러면 내가 힘을 팍 줘서 공기를 내보내면 어때요? 안 날아가려고 하는데 순간적으로 열리죠. 매우 빠르게 닫히고 근데 계속 밀어내니까 어때요? 또 열리고 닫히겠죠. 그래서 높은 소리를 낼 때 우리가 힘을 딱 주는 거예요. 성대에. 그러면 빨리 열리고 닫히면서 어때요? 임펄스 트레인 같은 게 나오는데 주기가 짧은 게 나오죠. 대신에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을 하면 느리게 말하고 있긴 하지만 느리게 하는 건 잊어버리고 우리는 느리게 낮게 말하면 느리게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이렇게 하는 거랑 하는 거는 다르잖아요. 좋아요. 그럼 할 때는 대보면 정말 하고 이게 떨리는 게 느껴져요. 손에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는 게. 그래서 이게 천천히 열렸다 닫혔다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 목소리를 세그멘테이션 한 다음에 입력 신호는 무조건 임펄스 트레인처럼 생긴 놈으로 만들어내요. 그러면 이 높이와 주기만 어떻게 찾아내면 되죠.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것은 이 필터가 필터링 한 걸로 해서 이 아웃풋 만들어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필터를 만드는 코에피션트 얘를 어떻게 하냐면 올 폴 필터로 만들어요. 특별히. 왜냐하면 연구를 해봤더니 AT&T에 주로 있는 사람들이 예전에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올 폴 필터로 하면 잘 돼요. 어프락시메이션이. 오더 그렇게 안 높아도. 제가 지난번에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 얘기하면서 오더 얘기를 했잖아요. Discrete Time Process 필터에서. 그러니까 Linear Constant Coefficient Difference Equation의 특별한 형태가 어떤 거예요?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이잖아요. 무빙 에버리지 말고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로 하면서 코에피션트 몇 개만 해서 전부 이제 폴만 나오게 하는 거예요. 폴제로 여러분 배웠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게 널이 있고 이런 스펙트럼을 갖는 필터를 쉽게 만들 수 있고 사람이 실제로 이렇게 말을 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턱이랑 입술, 혀, 비강을 써서 이제 결국은 이 임펄스 트레인을 변조를 하거든요. 그때마다. 그거를 이제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두 개를 탁 뽑아내서 그 다음에 컴프레션을 해요. 이거 샘플링 한 다음에 윈집 엔터가 아니에요. 알겠어요? 네, 그런 게 아니에요. 윈집 같은 거는 엔트로피 코딩이고 얘는 어떻게 하냐면 로시 컴프레션이에요. 사람이 음성을 생성하는 원리를 이용해서. 근데 다만 얘도 코드북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필터 코에피션트를 벡터로 나타낸 다음에 가장 비슷한 코드북 중에서 그걸 찾아가지고 인덱스를 에러 컨트롤 코딩을 해서 이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날라오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합성을 해내요. 필터를 만들고 그걸로 익사이트 하면 이제 비슷한 소리가 나오겠죠. 그걸 세그멘트 단위로 붙인 다음에 스무드하게 해서 안 들어가면 띡띡띡 소리가 나거든요.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감쪽 같죠. 그때 이 스펙트럴 어널리시스와 관련된 부분은 뭐냐면 아까 제가 말했던 이 필터 있잖아요. 올-폴 필터의 코에피션트를 찾을 때 요 챕터 11, 12에서 배우는 기법들을 기반으로 해요. 여기 보면 율워커 이퀘이션 여러분이 들어봤을 거예요.
더빈슨 레반 뭐 알고리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코에피션트 찾아내고 뭐 이런 데 써요. 자, 그래서 봅시다. 자, 챕터 11에서 여러분이 책에다 메모를 할 수 있으면 바로 하세요. 섹션 1에 팩토라이제이션 앤 이노베이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참 어려워요, 처음에. 네. 여러분이 이제 DSP 시간에 사실은 이걸 다룰 거예요, 기본적인 것은. 그러니까 챕터 11은 DSP 시간에 대학원 레벨에서 많이 랜덤 프로세스 나올 때 다루고, 챕터 12는 이제 스펙트럴 에스티메이션은 따로 있는데,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게 이런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리니어 컨스턴트 코에피션트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 모든 LTI 시스템을 나타낼 수 있다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아니라고 했죠. 다만 오더가 높으면 충분히 잘 근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오더를 높여서, 또는 어떤 때는 오더가 낮아도 잘 근사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굳이 그거를 매우 복잡한 시스템으로 만들고 싶어요? 아니면 특히 디스크리트 타임이면 그냥 간단한 디퍼런스 이퀘이션 같은 걸로 나타내고 싶겠어요? 당연히 후자겠죠. 근데 그렇게 할 때 주의할 게 뭐냐면,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 컨티뉴어스 타임일 때는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써서 뭘 나타낼 수도 있고, 디스크리트 타임일 때는 Z 트랜스폼, Z 트랜스폼을 써서 나타낼 수 있는데, 놀랍게도 이 리니어 컨스턴트 코에피션트 디퍼런셜 또는 디퍼런스 이퀘이션이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나 G 트랜스폼과 궁합이 잘 맞아요. 어떤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아이디얼 로패스 필터를 컨티뉴어스 타임에서 G 트랜스폼, 그 라플라스 트랜스폼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소용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이제 뿌옇게 기억하겠지만, 그 배울 때 이렇게 레이셔널 펑션들이 나타났어요. 뭐냐면 어떤 그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했던 임펄스 리스판스를 분자 분모가 폴리노미알로 나타났어요. S에. 기억나요? 그런 거 배웠어요. 시노미 시스템 시간에, 또는 DSP 시간에 할 거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이런 아이디얼 로패스 필터 같은 거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아이디얼 로패스 필터 같은 거는 굳이 폴리노미알로 나타내려고 하면 무한차로 나타나요, 보통. 그런데 우리가 그 리니어 컨스턴트 코에피션트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 나타내잖아요. 되어 있는 시스템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딱 구해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분자의 S의 폴리노미알, 파이나이트 오더, 분모의 S의 파이나이트 폴리노미얼로 나타나요. 그럼 우리가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이걸 알지브라이크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장 폴리노미알이니까 어때요? 근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이렇게 문과 사람들이랑 얘기하다가, 도대체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N차 방정식 근을 뭐 하냐고, 그런 거 평생 안 쓴다고. 이런 사람들한테 제가 그게 일렉트리컬 서킷 디자인하는데 쓰인다 그러면 갑자기 조용해져요. 그렇죠? 쓰인다고 하면. 네. 자기들 생각에는 도저히 평생 뭐 자기들이 쓰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을 것 같지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 그 당신이 말하고 있을 때 그 올폴 필터로 나타내고 찾고 할 때 다 그게 Z 트랜스폼이라서 거기 안에 다 폴리노미알, 파이나이트 오더 폴리노미알이 있고 팩토라이제이션이 들어가고, 심지어 그러면 이런 얘기도 하는 거면, 리얼 코에피션트에 뭐 하면은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근이 리얼이거나 컴플렉스로 나타나면 반드시 칸주기 페어가 나타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배웠죠? 고등학교 때도. 도대체 이런 게 왜 필요하냐고 막 따지면 뭐라 그러냐면, 그게 나중에 그 미니멈 베이즈 시스템으로 우리가 모델링을 하는데, 그러면 모든 폴과 제로가 인사이드 유니서클 안에 있어야 된다고 이러면 조용해지죠. 네. 그러니까 사실 그게 다 필요해요, 그런 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리니어 컨스턴트 코에피션트 디퍼런셜이랑 디퍼런스 이퀘이션으로 해야지 그게 폴리노미알로 되는 것이지, 파이나이트 오더로. 안 그러면 오더가 무한계가 나온다는 걸 여러분이 사실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세요. 그냥 어떤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 임펄스 리스판스가 그냥 H of n인데 코자리예요. H0가 어떤 값이고 H2가 어떤 값인데, 뭐 그냥 지오메트리컬하게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막 그냥 적당히 막 변해요. 그러면 Z 트랜스폼은 어떻게 돼요? H0 더하기 H1 곱하기 Z의 마이너스 1승 더하기 H1 곱하기 Z의 마이너스, H2 곱하기 Z의 마이너스 1승 해서 첫 수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계속 가잖아요. 아주 스페셜한 경우, 예를 들면 H0가 1이고 H1이 R이고 H2가 R 제곱이고 H3가 R 3승이고 이렇게 되면 어때요? 이게 무한차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운 무한등비급수의 썸 포뮬러를 쓰면 1 공비 분의 초항 곱하기 1 공비 항수 알잖아요. 그렇죠? 그거 딱 쓰면 폴리노미알로 딱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일반적인 LTI 시스템은 그냥 Z 트랜스폼이든 디스크리트 타임일 때 컨티뉴어스 타임에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쓰면 별로 좋은 효과가 안 나타나요. 하지만 우린 당연히 엔지니어고 프록시메이션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파이나이트 오더인 리니어 컨스턴트 코에피션트 디퍼런셜이랑 디퍼런스 이퀘이션으로 해서 다루겠다고 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이게 S 또는 Z의 폴리노미알들이 막 등장하면서 모든 게 간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책으로 돌아가면 이 몇 에디션이에요 이게 4판이죠. 4판의 499페이지에는 제너럴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대해서 나와 있고 딱 넘어가서 보세요. 500페이지에 Rational Spectra라고 되어 있잖아요. Rational이라는 게 뭐예요? B로 나타나는데 저게 단지 Rational이에요? 그렇지 않죠. 여기에 A와 B가 S 제곱의 함수로 되어 있지만 나중에 뭐 팩토라이제이션 하고 있는데 결국 뭐예요 이게? Finite order polynomial이에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어때요? 다루기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로도 충분히 정확하게 다룰 수 있어요. 많은 경우를.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스토리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박사들이랑 얘기해봐도 이 학부 때 잘못 배웠어요. DSP 시간에도 당연히 안다고 또 넘어가거나 해서 잘못 배웠어요. 학부 때 잘못 배우는 이유는 주로 놀아서 그렇죠. 술을 너무 많이 마셨거나. 이러다 보니까 이 레이셔널 트랜스퍼 펑션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서 나오는 뭐 레이셔널 스펙트라 이런 것이 그냥 모든 시스템에서 다 되고 이런 걸로 착각을 해요. 모든 시그널에서.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시스템이라면 그렇죠. 레이셔널 트랜스퍼 펑션이 나오는 시스템은 주로 어때요? LCCDE. 그 다음에 스펙트럼이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예를 들면 화이트 노이즈가 그런 어떤 LCCDE로 나타나는 LTI 시스템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또는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것을 approximation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걸 반드시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501페이지까지 위에는 continuous time 시스템을 다루기 때문에 continuous time 랜덤 프로세스와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나타나서 S가 나왔고 501페이지 중간부터는 discrete time processes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G 트랜스폼, Z 트랜스폼으로 나타낼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또 Rational Spectra라고 해서 어때요? 파워 스펙트럼을 어떤 특별한 조건 하에서는 이 팩토라이제이션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팩토라이제이션을 할 때 여러분이 몇 번 들어봤던 그 미니멈 페이즈 시스템이 되도록 뭘 하면 뭐가 좋으니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DSP 시간에 이게 책에 있거든요, 보통. 여러분이 굉장히 신경 써서 배워놓으세요. 한 번쯤은 알아놔야 돼요. 이 팩토라이제이션이 중요한 건 뭐냐면 코잘 시스템을 줘요. 넌 코잘 시스템이 아니라 코잘 시스템을 줘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프로세싱 하는데 매우 편리하거든요, 실제로. 뭐 딜레이 안 시켜도 되고 버퍼링 안 시켜도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코잘일 뿐만 아니라 에너지가 앞부분에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어때요? 적당한 기회는 버려도 시그널의 전체 에너지를 다 가지고 있어서 또는 임펄스 리스판스의 전체 에너지를 거의 다 갖고 있어서 큰 문제가 없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미니멈 페이즈 시스템을 구하기 위해서 레이셔널 스펙트라 또는 레이셔널 트랜스퍼 펑션을 팩토라이제이션 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뒀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섹션 11의 2를 보면 이제 finite order systems in state variable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벡터로 바꾸죠. 여러분이 이것은 linear system theory에서 배워요. 혹시 들었어요? 이번 학기에? 대학원 linear system. 여러분이 학부 때도 들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differential equation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입력이 x고 한 번 미분한 게 x 다시고 두 번 미분한 게 x 더블 다시고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 이렇게 적당히 뭐 피드백이 되고 해서 아웃풋 y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그렇게 스칼라로 되어 있는 걸로 해서 만들면 그냥 하이 오더로 되지만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치환을 해요. 새로운 어떤 Z라는 벡터 밸류드 랜덤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이 Z 첫 번째 항을 y, 두 번째 항을 y에 한 번 미분, 세 번째 항을 y에 두 번 미분 이런 식으로 만들다 보면 어떤 시스템들은 이게 AR1이라고 하는 오토 리그레시브 오브 오더 1짜리로는 딱 바뀌어요. 라든가 아니면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잘 치환하면 그냥 원탭 무빙 에버리지처럼 바뀌고 막 이래요. 디스크리트 타임일 때는.
그럼 매우 간단하거든요, 시스템이. 왜냐하면 오더가 높아지지 않아요. 높은 걸 어떻게 하냐면 벡터로 바꿈으로써 오더를 낮게 만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기술들이 이제 많이 있죠.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시그널이나 시스템이 그렇게 나타났을 때 언서턴티가 있으면 당연히 랜덤 프로세스로 모델링하고 다룰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델링 할 때 어때요? 오더가 낮은 걸로 모델링해서 많이 다루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여기 또 남아 있어요. 자, 그래서 504페이지에 보면 보세요. 거기 differential equations 그래서 이게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 같은 거죠. 네. 출력의 한 번 미분, 두 번 미분에서 n번 미분까지의 웨이티드 썸이 입력과 같다. 이거 아니에요? 피드백이 있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피드백이 있잖아요. 여기서 아웃풋의 피드백. 그래서 이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저걸 묶어가지고 벡터 매트리스 폼으로 해서 또 막 나타내죠. 네.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나오고 그것을 팩토라이제이션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고 났으니까 또 506페이지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디스크리트 타임일 때 또 다뤄야죠. 그래서 보면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일 때도 또 finite order system 해가지고 벡터 밸류드 시그널 x, z, 뭐 y 이런 걸로 나타냈어요. 참고로 여러분이 이제 칼만 필터를 배울 거거든요. 645시간에. 그때도 또 이런 AR1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또 나오게 되겠어요. 여기 나오네요. 그렇죠? 지금 507페이지 마지막에 오토 리그레시브 프로세스라고 나왔었죠. 그 다음에 이제 509페이지에 11에서 3 푸리에 시리즈 앤드 카운 앤 레브 익스펜션인데 이 레브는 여러분이 인포메이션 디엘에서도 나왔던 그 사람이에요. 자, 요 내용은 아까 잠깐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 오브저베이션이 제로에서 어떤 파이나이트 캐피탈 T까지예요. 이렇게 됐을 때 이 안에 어떤 랜덤 프로세스가 있어요. 오토 코릴레이션 어떤 걸 갖고. 그랬을 때 놀랍게도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랜덤 프로세스를 summation of random variable 곱하기 deterministic function, 즉 deterministic function의 랜덤 베리어블이 웨이팅이 돼서 sum 돼 있는 걸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finite 안 할 수도 있어요. sum이 infinite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인데 사실은 이게 어떤 거냐면 뭐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코에피션트만 랜덤 베리어블로 따가지고 합성한 거랑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일부 학생들은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거예요. 왜? 왜냐하면 푸리에 시리즈라는 게 어떤 거예요? 푸리에 시리즈라는 게 예를 들어서 타임이 제로에서 캐피탈 T까지 우리 오브저베이션이 있는데 푸리에 시리즈를 쓰면 어떻게 되냐면 얘를 카피를 해요. 피리어딕하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얘가 피리어딕 펑션이니까 주기가 캐피탈 T인 코사인 펑션과 사인 펑션의 웨이티드 썸으로 아비트러리한 웨이브 폼을 근사할 수 있잖아요. 그 랜덤 프로세스의 샘플 패스도 당연히 근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반적인 오토 코릴레이션을 주고 푸리에 어널리시스를 하면 그 랜덤 베리어블들이 코릴레이티드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코릴레이티드 되어 있어요. 그럼 다루기 어렵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이 카운 앤 레브 익스펜션은 뭐냐면 얘들이 uncorrelated 되어 있는 랜덤 베리어블스로 바꿔줘요, 코에피션트를. 그럼 당연히 더 이상 이 웨이브 폼들은 사인, 코사인은 아니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로 이걸 잘 몰라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정밀기계공학 하시는 분인데 어떤 걸 했냐면 우리가 왜 원통형 이런 걸 많이 깠거든요. 예를 들면 원자폭탄 만들 때도 그런 게 들어가요. 예를 들면 우라늄으로 이렇게 봉을 만든 다음에 뭐 이렇게 순간적으로 몇 초 이내에 이걸 한 곳에다가 이렇게 확 모으면은 뭐 반응이 일어나서 펑 터진대요. 그래서 버섯구름이 생긴대요. 난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실린더 같은 건데 얘가 그럼 실린더가 어때요? 안에 들어가는 원통 같은 게 있고 바깥을 싸고 있는 구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실린더죠. 그렇죠? 근데 걔가 어때요? 정확히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버튼 딱 누를 때니까 다 끼었어요. 다른 거는 들어가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좀 뭐 제대로 안 터지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공작 기계를 특히 원통을 가공하는 공작 기계가 중요한데 이걸 이제 돌리잖아요, 주로. 돌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얘가 제대로 깎였는지 확인을 해요, 계속. 그러니까 이 선반에 있는 무슨 머신으로 깎으면 원통이 몇
마이크로미터 내로 중심에서부터 들어온다 이런 걸 이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뜻 생각하면 한 줄기니까 후리어 애널리시스를 하면 좋잖아요. 후리어 애널리시스를 했더라고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랜덤 베리어블들이 굉장히 복잡한 코릴레이션을 갖는 거예요. 분석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카운앤 익스펜션을 배워놓고도 불러가지고 아니 그러지 말고 그 수많은 샘플 패스도 왜냐하면 그 가공해 놓은 게 뭐 한 10,000개씩 있거든요. 하나의 기계에서. 그럼 그거 측정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각각을 샘플 패스로 놓은 다음에 오토 코릴레이션을 추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KL 익스펜션을 시켰어야 되는데 제가 몰랐어요. 그때는. 거기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여러분 나이 때는 뭘 하나 배우잖아요. 그럼 이건 이렇게 이런 데 쓰는 거야. 이런 식으로만 생각해요. 이런 데도 쓰는 거라고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KL 익스펜션을 배워놓고는 친구가 뭐 정밀 기계 가공을 했는데 여기 뭐 분석을 통계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거 뭐 KL 익스펜션을 해서 뭐 어떻게 하면은 uncorrelated 랜덤 베리어블이 나와서 분석이 잘 될 거야. 이런 말을 못 해준 거예요. 그냥 그래 뭐 프리 애널리시스 잘하고 있어. 실컷 연구해가지고 봤더니 뭐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예요. 이 랜덤 베리어블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뭘 배우면 일반화시켜서 여러분의 지식을 확장하고 또 그만큼 확장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컴프레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뇌에 공간을 여러 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생각을 하세요. 이거는 여기에 도 쓰는 거고 딴 데도 쓸 수 있다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비슷한 게 들어오면 여러분의 지식을 확장해서 전체적으로 지식의 양을 컴프레스해서 공간을 많이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런 일들을 해야 돼요. 근데 어쨌거나 KL 익스펜션은 좀 복잡해요. 복잡하고 지금 오늘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6, 4, 5 시간에 설명할 텐데 그 Statistical Signal Processing 과목도 처음에는 벡터 오브저베이션부터 해요. 또 그러다 나중에 스칼라 밸류드 랜덤 프로세스 오브저베이션 나오면 그제서야 KL 익스펜션이 나와요. 그러니까 또 한참 있어야 된다는 거는 기억을 해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회 4에서 Spectral Representation of Random Process 그래서 랜덤 프로세스의 Two-Dimensional Fourier Transform 이거를 이제 Bi-Frequency Spectrum이라고 하고 아까 말한 695M Cyclostation Error T in Signal Processing and Communications 그 과목에서 굉장히 많이 다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 이 인트로덕터리 과목에서 다루기는 매우 어려운데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랜덤 프로세서가 주어졌는데 스테이셔너리 하지 않아요. YSN 스테이셔너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오토 코릴레이션이 2 베리어블 펑션이죠. R sub XX T1, T2. 그럼 T1에 대해서 푸리에 트랜스폼, T2에 대해서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은 어떤 펑션이 나와요? 프리퀀시 F1과 F2의 펑션이 나오겠죠. 걔가 무슨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2-dimensional Fourier transform. 그 얘기예요, 여기서. 근데 놀랍게도 사이클로스테이셔너리 랜덤 프로세스들은 2-dimensional 파워 스펙트럼을 그려보면 이게 F1 축이고 F2 축이잖아요. 그러면 임펄스 펜스들이 나와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Ysen 스테이셔너리 랜덤 프로세스를 굳이 이렇게 F1, F2로 나타내면 임펄스 펜스가 F1 equal F2라는 요 대각선 있잖아요. 그 상에서 딱 나와요. 하여튼 뭐 그런 이제 특징이 있는데 지금은 귀동량을 해놓는 거예요. 알겠어요? 귀동량. 이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515페이지 보세요.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일 때는 이 바이 프리퀀시 스펙트럼이 어때요? 델타 오브 U 플러스 V라고 되어 있죠. 이게 F1, F2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후리에 트랜스폼을 다른 방식으로 해서 그래요. 사실은 T1에 대해서는 후리에 트랜스폼, T2에 대해서는 인버스 트랜스폼을 해야 되는데 이 파퓰리스는 잘 몰라가지고 둘 다 후리에 트랜스폼을 했기 때문에 요 F1 equals F2 축이 아니라 F1 equals 마이너스 F2 축으로 임펄스 펜스가 나타나는 식이 515페이지 그 세 번째 줄에 있는 그 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다. 알아두면 되겠고 그 다음에 516페이지에 보면 Fourier Stills Representation of Ysen Stationary Process 그래서 Representation이라는 것은 다르게 나타내기, 다시 나타내기 이런 뜻이죠. 그래서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Walls Decomposition 이런 것도 있고 또 이것 말고도 줄줄이 있어요. 수없이 많은 게 있는데
핵심적인 건 뭐냐면 랜덤 프로세서 하나를 기본적인 엘레멘터리 랜덤 프로세스의 웨이티드 썸으로 나타내려고 한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디터미니스틱 어떤 서로 다른 프로퍼티를 갖는 두 랜덤 프로세스의 합으로 나타낸다든가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넌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가 있었는데 이것을 예를 들면 어떤 그냥 아비트리라는 디터미니스틱 펑션과 와이센 스테이셔너리 랜덤 프로세스로 나타낼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그런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디컴포지션이라는 게. 그런 이론을 이제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에 대해서 커버한 다음에 519페이지를 보세요. 그럼 또 이번에는 Discrete Time Process에 대해서 똑같은 일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Bispectra라는 것도 있고 또 똑같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Discrete Time Fourier Transform들을 해서 Bi-Frequency Spectrum을 또 구할 수도 있고 이래요. 여기서는 이제 이 정도만 말하고 끝내고 있어요. 일단 자, 그 다음에 이제 챕터 12예요. 12에서는 스펙트럼 에스티메이션인데 이게 아까 말했던 뭐예요? 보컬 트랙트라고 해요. 사람의 코, 미강, 입, 입술, 혀 뭐 이런 걸로 시스템을 만드는데 우리가 LTI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순간순간으로 보면. 근데 우리가 혀를 움직이면 어때요? 이게 리니어 타임 베링 시스템이 되는 거죠. 일종의. 근데 순간순간으로 왜냐면 우리가 너무 빨리 말을 못하고 얘는 상당히 빨리 떨거든요. 그래도. 그러니까 그 세그먼트 내에서는 LTI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런 것을 예를 들면 추정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티어리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쉬운 건 뭐냐면, 이 챕터 12의 섹션 1에 어가디서티 또는 뭐, 이가디서티, 뭐, 사람들이 에르고딕, 한국말로 이걸 딱 넣으면 에르고딕 이렇게 나와요. 네. 어가디서티. 이게 이제 어려운 말이에요. 실제로 이게. 그리고 놀라운 건 뭐냐면 이번 학기에 그 학부 과목 랜덤 프로세스도 있잖아요. 오히려 거기서는 양경철 박사님께서 더 열심히 이 부분을 잘 가르치셨더라고요. 네, 저는 지금 못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뭘 얘기하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랜덤 오브저베이션으로부터 그 랜덤 프로세스의 예를 들면 오토 코릴레이션을 알고 싶은데 예를 들면 샘플 패스가 생기는 게 이런 식으로 생긴다고 해보세요. 자, 여기서 랜덤 익스페리멘트에서 오메가가 나와요. 그런데 제가 그 오메가가 나오는데 그걸 크게 둘로 쪼갰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오메가가 이쪽 편에 나오면 제가 1이라는 컨스탄트를 그냥 줘요. 근데 저쪽에 나오면 코사인 펑션을 줘요. 예를 들면 어떤? 알겠어요? 주기가? 자, 그런데 우리는 랜덤 프로세스가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샘플 패스 하나만 관찰할 수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둘 중에 하나를 보겠죠. 그런데 그걸로부터 예를 들면 컨스탄트라는 것으로부터 이 코사인 펑션의 주기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모르죠. 그렇잖아요. 코사인 펑션의 주기는 모르잖아요. 거꾸로 코사인 펑션을 봤는데 이 컨스탄트의 매그니튜드를 우리가 모를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샘플 패스 하나만 관찰해서는 통계적 특성을 모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랜덤 프로세스는 어가딕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에르고딕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도 쓰이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특히 랜덤 프로세스 스펙트럼 에스티메이션 이런 거에서는 샘플 패스 하나로부터 하나를 물론 다 오브저브 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뭐한데 오브저브 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랜덤 프로세스의 스태티스티컬 에버리지를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알겠어요? 스태티스티컬 에버리지를 하려면 모든 오메가에 대해서니까 여러 샘플 패스를 봐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오메가가 나오면 제가 샘플 패스 하나 주워서 보내주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만 보고는 이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다른 샘플 패스들에 대해서 알 수가 없잖아요. 맞나요? 추정을 하려고 할 때. 그래서 이 어가디서티라는 것을 가정을 해요.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랜덤 프로세스에 대해서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에가디서티 또는 뭐 이가디서티, 어가디서티 여기에 대해서도 가정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컨버전스에서도 surely, almost surely, 뭐 in probability 뭐 이렇게 됐듯이 어가디서티도 여러 레벨이 있어요. 예를 들면 mean 어가디, covariance 어가디 뭐 이런 식으로 쭉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523페이지 아래쪽 보면 mean 어가딕 프로세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5
531페이지에 보면 코베리언스 어가딕 프로세스라는 것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조금은 그래도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설명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실제로는 스펙트럴 에스티메이션, 스펙트럴 어널리시스 수업 시간에 좀 더 잘 다뤄야 되겠어요. 참고로 여러분이 그 고등학교 시간에 빛의 속도 측정, 그래서 마이켈슨 몰리 실험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에테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빛은 레퍼런스에 상관없이 등소인 것 같다 어쩌고 저쩌고 그 실험을 예를 들면 설계를 하고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했는지 535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보세요. 그림 12의 5 마이켈슨 인터페로메타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여기 등장하네요. 여러분 관심 있으면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에 536페이지에서는 디스트리뷰션 어가딕 프로세스에서 또 있고 여러 레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섹션 12의 2 스펙트럼 에스티메이션에서 또 쭉 있어요. PDO도 그 538페이지에 보세요. PDO도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이 굉장히 유명한 매우 단순한 스펙트럼 에스티메이션 방법인데 그냥 샘플 패스의 푸리에 트랜스폼을 가지고 그냥 잘라가지고 에버리지 한 거라고 보면 거의 맞아요. 그런 말들이 있고 하여튼 줄줄이 있어요. 이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548페이지에 보면 섹션 12의 3 Extrapolation and System Identification 그래서 아까 제가 시스템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뭔지는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다 기억해 주면 되겠고 자 562페이지에 12의 4 General Class of Extrapolating Spectra and Euler's Parameterization 여기는 저는 잘 안 썼어요. 그래서 사실 내용을 잘 몰라요. 여기는 여러분이 기억만 해놓으세요. 이런 엑스트라폴레이션 관련된 디어리가 있구나. 자, 그 다음에 574페이지의 어펜딕스에 보면 이 미니멈 베이스 펑션에 대한 설명이 조금 있어요. 그 다음에 575페이지에서 올 패스 펑션 이런 것도 있는데 아마 DSP 시간에 대학원 레벨 DSP 시간에 좀 더 다루게 될 건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에서 좀 설명을 찾고 싶으면 이걸 보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챕터 13이에요. 그래서 mean square estimation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참고로 mean square estimation은 그 645 시간에 statistical signal processing 시간에 공식적으로 이제 아주 포멀하게 소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벡터 오브저베이션일 때의 mean square estimation 그 다음에는 랜덤 프로세스 오브저베이션일 때의 mean square estimation을 이제 차례로 배우게 돼요. 그때 가서 해도 되겠어요.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한번 나왔듯이 이 mean square estimation은 geometric interpretation이 가능해요. 그래서 서브스페이스가 있는데 오브저베이션이 여기 있을 때 얘의 프로젝티드 된 수선의 발이라고 하죠. 수선의 발을 내려서 걔를 가지고 에스티미스로 삼는다. 따라서 estimation error와 observation들이 orthogonality principle을 만족한다. 따라서 구할 때 복잡하게 할 필요 없고 그냥 orthogonality를 써서 바로 구할 수도 있다. 이런 게 핵심인데 지금 이렇게 30초짜리 말을 해도 기억을 잘 못할 거고 나중에 mean square estimation은 제가 수업하는 그 645 시간에도 배울 거고 제 생각에는 그 이남용 교수님께서 하시는 statistical inference에도 또 나올 거고 또는 제어를 전공한다면 박부영 박사님께서 수업하실 estimation theory에서도 mean square estimation 한 분야로서 거기 나와 있는 위너 필터, 칼만 필터 이런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 챕터 14로 갑시다. 챕터 14는 뭐죠? 엔트로피네요. 그래서 정보이론 시간에 배우세요. 그게 제가 말할 거예요. 정보이론이 그냥 픽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자, 챕터 15는 뭡니까? 마크오프 체인이죠. 챕터 15가 마크오프 체인이고 16이 마크오프 프로세스일 거예요. 마크오프 체인과 마크오프 프로세스는 비슷한 종류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현재의 랜덤 프로세스의 디스트리뷰션은 과거의 어떤 지점에서의 디스트리뷰션이 다 결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크오프 체인일 때는 디스크리트 타임을 주로 마크오프 체인이라고 하는데 바로 직전의 랜덤 프로세스, 랜덤 베리어블, 그러니까
지금 현재 x of n에서의 디스트리뷰션은 x of n-1의 리얼라이제이션 값이 스태티스티컬하게 다 결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것을 마법 체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게 디어리가 심오해요. 이건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는 파이낸스 엔지니어링 이런 데도 쓰이고 굉장히 많이 써요. 컴퓨터 인공지능 이런 데 전부 다 쓰여요. 그래서 이거는 컴공과가도 수업이 있어요. 마법 프로세스를 다루는 마법 체인을. 근데 뒤에 보면 이제 쭉 넘어갈 거예요. 여기 제가 아는 내용이 아니에요. 참고로 다음 학기 이남윤 교수님 수업 시간에 아마 이거 마법 체인과 마법 프로세스는 제법 많이 가르쳐 주실 거니까 들어가서 꼭 들어보세요. 네, 그래서 여기는 마법 체인은 넘어가고요. 여기도 아이겐 밸류 이런 게 나와요. 매트리스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챕터 16은 마법 프로세스 앤드 큐잉 티어리인데 마법 프로세스가 있고 큐잉 티어리가 있는 거예요. 마법 프로세스들을 큐잉 티어리에 넣을 수 있는데 큐잉 티어리라는 것은 Q에 관한 거예요. Q라는 것은 이게 아니고 뭐예요? 예를 들면 맥도날드에 갔어요. 그러면 줄을 서잖아요. 그러면 점원을 각각의 점원을 서버라고 보고 내가 줄 서 있는 이것을 Q라고 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빨리 손님들한테 서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컴퓨터의 라우터도 어때요? 패킷이 날아오면 내 제한된 처리 속도에 제한 내에서 어때요? 라우팅을 해주잖아요. 이것도 Q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이런 걸 다룰 때 써요. 예를 들면 교차로가 있어요. 교차로가 있는데 그러면 1, 2, 3, 4 번호로 붙일 수 있잖아요. 1에서 2로 가는 트래픽, 1에서 3으로 가는 트래픽, 4에서 1로 가는 트래픽 하면은 교차로가 4개면 4, 4, 16, 100이 유턴하는 차는 없다고 보고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16개의 트래픽에 대한 모델이 있어야죠. 그것을 예를 들면 파송 어라이벌 프로세스로 모델링 하는데 레이트를 다 달리해요. 교차로에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이런 숙제를 내는 거예요. 신호등을 그럼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신호 주는 식으로 해야지 가장 얘가 교차로가 많은 차량을 단위 시간 내에 통과시키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것도 큐잉 티어리예요. 그런 것도. 왜냐하면 어때요? 신호 기다린다는 게 큐에서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큐잉 티어리는 너무너무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고 참고로 이 큐잉 티어리를 가르치기 위한 랜덤 프로세스 책이 있어요. 그래서 로스라는 사람, ROSS라는 사람이 쓴 책이 굉장히 유명한데 큐잉 티어리와 관련된 랜덤 프로세스 책이 예를 들면 상공과에 가잖아요. 그럼 그 책으로 한 학기 내내 수업을 해요. 또는 컴공과에 네트워크 하시는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 그 책으로 한 학기 내내 하는 거예요. 우리 과에서는 그 책으로 하시는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모르죠. 여러분이 졸업하기 전에 네트워크 전공하신 교수님이 오셔서 로스 책으로 또 큐잉 티어리를 가르쳐 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 여러분은 굉장히 기본적인 것만 배운 거예요. 랜덤 프로세스, 랜덤 베리어블 이런 거 관련해서는 배울 게 아직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은 그런 것도 있지만 통신을 전공하고 신호 처리를 전공하고 제어를 전공하고 이런 학생들은 일단 에스티메이션